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도사 이승태 TV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도시와 사람이 도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사 이승태 TV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점 잘 보는 도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도시와 사람의 도사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토킹 처벌법. 요즘에 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그거 새로 바뀐 법들을 업데이트 해드리기도 정말 바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급하게 해드렸고요. 이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지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이 설명을 드리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법률을 좀 아시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층간소음하고 또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 많이 하고 있는 소음이나 환경 문제랑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지금 밑에서 사시는 분들이 위에서 뛴다. 그리고 자꾸 소음을 낸다는 것 때문에 문자 메시지 보내거나 그리고 자꾸 찾아가거나 그러면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층간소음 문제 다루면서 얘기 드렸지만 오히려 그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뭔지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스토킹이란 뭐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상대방,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다 스토킹이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 막아서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에 대해서 자꾸 의사에 반해 막어. 범죄라는 거야. 따라다녀도 안 되고 막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여기는 이제 주거 등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옛날에는 그게 그냥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물론 의사에 반해야지. 근데 사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 옛날에는 통용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야, 너 내가 와서 기다리지 말라고 했지. 너 왜 내가 너랑 헤어졌다고 하는데 왜 또 와서 만나자 그래. 남자 입장에서는 나 너 보고 싶어 못 있겠어. 스토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뭘 잘못 생각했냐면 여잔 다 내숭이다. 이렇게 그냥 처음에 좋다고 하는 사람 없다. 무조건 대쉬해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은 없다. 근데 요즘에는 10번은 고사하고 2번 찍다가 스토킹으로 걸려 들어가 그냥.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하면 손 떼야지. 그걸 왜 그래 내숭 떨지 마. 그런 순간 벌써 교도소에 그 정문 앞에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문자 보내지 말라는 거야. 의사에 반해서. 팩스, 우편, 전화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이제 우리가 그 정보통신망이니까 핸드폰 괜히 이상한 문자, 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처벌 안 했어. 왜냐하면 이게 쌓였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 협박이든 그런 걸로 처벌했지만 처벌할 법이 없었어. 문자 많이 보내고 사랑해 보내지 말라는데 매일 안 그러면 나 없으면 죽어버릴 거야. 그걸 뭘 어떻게 처벌해 예전에. 그리고 또 하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물건을 두는 행위. 자꾸 선물 갖다 줘도 잘못하면 이거 스토킹 처벌법이야. 받기 싫다는데 꽃 매일 갖다 주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남 없다. 이거 머릿속에 지우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10번은 고사하고 2번만 찍어도 지금 잘못하면 의사에 반하면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거 등 제가 얘기했죠. 이게 전부 다. 그리고 또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건 이게 다 스토킹 행위인데 여기서 범죄가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단순히 그냥 한 번 콕 갖다 줬다? 한 번 문자 보냈다? 한 번 사랑해 2번 했어. 이거 갖고 되겠냐? 그래도 범죄가 되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계속 하지 마 하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럼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 꼭 있어요. 몇 번 하면 스토킹 범죄예요?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연 얼마나 강력하게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얼만큼 보냈고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2번이어도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고 지속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은 약간 이렇게 수학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2문 안 되고 3부터는 되고 이게 아니야. 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되면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응급조치가 있어. 응급조치. 첫 번째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이게 스토킹 처벌법 3조에 있는 건데요. 스토킹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즉시 나가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돼. 뭐냐면 너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처벌하겠어라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스토킹 행위자랑 피해자를 분리해야 돼. 그리고 또 그 수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등의 절차를 안내해야 돼. 긴급 응급조치는 뭐냐? 그리고 잠정조치는 뭐냐? 뒤에 나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뭐냐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를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요게 지금 기본적인 응급조치예요. 법 3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신고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경찰관이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지적해야 돼. 그 다음에 이번에 긴급 응급조치는 뭐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 만약에 스토킹 행위가 이렇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야 돼. 이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자의 상대방이나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토킹 신고를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거 등이나 그 사람으로부터 100m 내에 접근 금지하라 라고 조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전기통신에 이용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화하지 말아라고 접근 금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긴급 조치로서. 근데 이게 왜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거는 원래는 영장 없이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또 법원의 판결 없이는 못 하는데 급박하니까 경찰관한테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요청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런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게 있어요. 긴급 응급조치 있고 잠정조치 있는 거예요. 잠정조치는 이번에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제 긴급 응급조치나 응급조치는 이제 사법경찰관들이 하는 거고, 잠정조치라고 하는 거 뭐냐면 검사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직권, 검사가 스스로 아니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잠정조치는 그러면 뭐냐? 기본적으로 서명 경고하는 거야. 스토킹 중단하라고 이제 서명 경고하고, 그 다음에 또 피해자나 그 주거로부터 100m 내에 접근 금지하라고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신의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유치장이나 구치소의 유치를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조치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는 못해요, 원래 혼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긴급응급조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때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아주 급박한 경우에만 사법경찰관한테 일단 해두라는 거고, 그리고 나면 지금 검사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법원에다가 긴급 잠정조치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몇 년 정도 받아야 될까요? 최고형 5년. 어휴, 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흉기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들고서 스토킹하는 사람들, 집 앞에서 물건 들고 있다. 이게 5년.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는 피해자가 만약에 구체적인 의사를 밝혀서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소를 못 한다는 거야. 법원에다가 검사가 사람을 기소하는 거거든. 죄가 있는 사람, 피의자를 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기소하는 게 공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가 있어. 나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공소 제기 안 한다는 거야. 그때는 없었던 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스토킹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를 안 만나줘. 근데 요즘에는 그거 갖고 또 살인하는 놈들도 많더라고. 근데 어쨌든 쫓아다녀. 자기는 구애하려고. 근데 여자 쪽에서 너무 싫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하다가 화가 나니까 그 부모님이 됐든 본인이 됐든 뭐 얘를 고발을 했네. 고소를 했어. 그 경우에도 검사가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진짜 이것만 한 번만 봐주자 라고 해서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거는 고소하고 나서 그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 법원에서 판결 받기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합의를. 그러니까 합의해서 처벌 안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처벌 안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좌우간 스토킹, 사랑의 표현도 과하거나 왜곡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은 우리가 자주 하는 층간소음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